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끕니다. 기아성 서대문 총회의 연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던 박성배 목사가 항소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요 교단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교내에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성도 본인의 신앙 상태를 미성숙하다고 밝힌 비율이 과반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앙 성숙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관련 내용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도 조사에서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미성숙하다고 답한 성도가 6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 개인 삶의 유형과 신앙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인식했다는 점에서 신앙생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개개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한 건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비율이 약 31%를 차지했고 소명과 윤리 등의 내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교회와 시대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살고 모든 면에 풍요한데 삶의 환경은 이제 많이 척박하다고 얘기는 하죠.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메시지 속에서는 위로, 또 소망, 격려 이것들이 자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아마도 그것을 신앙 성숙이라고 보는 게 아닌가. 반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예배 참석을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특성상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신앙의 출발점이란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더 중요한 것이 사실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의 성숙인데 마침 우리가 지금 이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게 진짜 성숙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서대문 총회의 연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던 박성배 목사가 항소심에선 오히려 형이 늘어난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는 박성배 목사가 교단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횡령했고 그중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성배 목사와 서모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연금 200억을 담보로 83억 5천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 목사도 이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박성배 목사는 교단 연금 횡령 외에도 서대문 총회 신학교에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는 바로 대학가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 대학은 전국 128개 대학 중 34곳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주요 교단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교내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윤인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주요 교단 신학대학교 가운데 최초로 교내에 성폭력 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피해 상담뿐 아니라 경찰과 한 라인을 구축해 성폭력 사건 해결을 돕는 이 상담소는 재작년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 내 샤워실 문 앞까지 들어와 샤워 중이던 여학생이 문을 붙잡고 두려움에 떤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 학생은 이 사실을 총 여학생회에조차 직접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성폭력
전문 상담가 선생님이 교내에 상주하고 계셨다면 그 피해 학생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성폭력 상담소 개소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되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란 단어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상담소 하면 마치 신학대학교에서 성폭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어떤 기존 관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마침내 학교도 귀를 기울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여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여자 화장실을 늘리고 여자 화장실 앞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감신대 학생경건처는 성폭력 상담소 개소 소식을 알리며 학내 성폭력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학대학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우리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그 학내 구성원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그런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자라서 목회 현장,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겠죠. 감신대는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거쳐 성폭력 전문 상담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한국교회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그곳에 최초로 문을 연 성폭력 상담소에 기대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열고 새로운 10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피영민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한결같이 힘써주신 기독교 법조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진정한 화평의 문화를 실현하는 데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론 강남중앙침례교회,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한국피스메이커, 법무법인 로고스 등 교회 2곳, 단체 5곳, 개인 4명이 선정됐습니다. 박재윤 원장은 교회 안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이야말로 개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앞으로도 진정한 사랑과 화해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축사를 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사랑이란 성경적 원리와 실정법의 적절한 조화로 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2008년 처음 설립됐으며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교회 내 법률적 분쟁을 자율적이고 평화적이며 소송 대안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란 의지로 풀이됩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개헌의 내용보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동안 여야가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뒷순위로 밀린 상태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를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물밑 접촉이나 소통만으로는 어려워 공개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평양 공연을 마친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귀국했습니다. 윤상 음악감독은 국민의 응원 덕분에 공연을 무사히 잘 마쳤다며 다들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술단은 지난달 31일 전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방북해 지난 1일 단독 공연과 3일 남북 합동 공연을 끝으로 3박 4일의 일정을 매듭지었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서울 공연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아직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검토했으나 박원순 현 시장에게 양보하는 파격을 보인 바 있습니다. 7년 만에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위원장은 출마 선언식에서 진짜 혁신의 시대를 위해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장직이 다음 선거를 위해 인기 관리하는 자리가 돼선 혁신할 수 없다며 오로지 혁신의 길을 시정에 적용해 시민의 삶을 편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출마로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경쟁하는 3파전 구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의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최소 4명의 유튜브 직원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역 방송사인 크롬포는 소식통을 이용해 이 여성이 남자친구를 향해 총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 IT의 중심인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으로 총기 규제 찬성 여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충청남도 도의회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하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도의회는 31명의 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표결했으나 표결 전 5명의 의원이 퇴장했으며 개표 결과 나머지 26명의 의원들이 모두 폐지안 가결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기독교계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 조정하고 이로 인해 다수를 역차별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화해와 상생, 평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총학생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수업 거부를 학부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총신대학교 학부의 입장으로 표명할 것인가란 안건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48명 가운데 420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68표, 기권은 60표가 나왔습니다. 또 학생들은 보직 교수들의 사표 수리를 학교에 요청키로 결정했으며 수강철의 마감 날짜를 4월 19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한동대학교 학부모 기도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페미니즘 강연을 강행한 것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대학 설립 이념에 맞지 않을 뿐더러 집회를 허용치 않는다는 학교의 지도를 무시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라 여기고 학교를 조사했는데 이것은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